해리 윈스턴, 까르띠에 가장 비싼 주얼리 브랜드 아니었어요? 사실 이 브랜드의 가격은 더 높아요. 대체 어떤 브랜드길래?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옛 시대의 우아함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로맨틱함의 대명사.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류 반클리프 앤 아펠입니다. 1896년에 창간 보석공의 아들이었던 알프레드 반클리프. 원래부터 좀 부유한 집안이었었던 것 같아요. 보석 딜러의 딸이었던 에스텔 아펠이 결혼을 했었고 두 가문의 성을 따서 브랜드가 반클리프 앤 아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점점 성장을 해가면서 부부의 가족들을 경영에 참여를 시키며 가족 경영의 기틀을 닦고 1908년에 첫 번째로 특별 주문 제작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보통 브랜드들은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특별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디자인과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석 브랜드들의 인기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었거든요. 1910년에는 벤틀리의 사장 월터 오원 벤틀리가 아내를 위해 플래티넘 백금 소재의 소품 케이스를 요청하는 등 특별 주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3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그 벤틀리 맞아요. 또 몇 년 후 1920년 초반에는 유럽 사람들이 극동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졌던 시기죠. 청나라나 일본에서 넘어온 도자기들의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도자기를 포장하는 포장지의 그림이 서양인들에게 색다른 재미 요소였어요. 서양의 작품들은 원근법, 투시법을 이용한 구도에서 나오는 진짜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입체를 표현했었는데 동양권에서는 원근법을 무시한 요소들의 그림들이 많았었죠. 또 컬러감은 조금 더 단색적인 컬러를 사용해서 화려한 컬러를 배제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적으로 그리던 서양인들이 평면적이고 원색적인 컬러를 가진 동양권의 예술 작품이나 그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거예요. 반클리프 앤 아펠도 그랬습니다. 극동아시아가 가지는 신선한 매력과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죠. 이렇게 반클리프 앤 아펠에 관한 역사를 짧게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만의 특별한 시그니처 컬렉션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시그니처인 만큼 스페셜하고 반클리프 앤 아펠만의 매력이 녹아있는 제품들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처음 만나볼 시그니처는 바로 지프. 지퍼에다가 보석들을 세공을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걸 보고 엥? 웬 지퍼? 내가 아는 그 지퍼인가? 하실 텐데 그 지퍼가 맞습니다. 1930년대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옷감 표면과 실루엣 표현에 대해 고민하다가 탄생한 것이 바로 지퍼. 그 지퍼가 현대까지 내려와 실생활 어디든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1950년 아트 디렉터였던 르네 피샹이 이 지퍼를 가지고 특이한 제품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지프 컬렉션인데 지퍼에 보석을 박아 넣어 주얼리로 탄생시킨 거예요. 물론 이 지퍼는 전부 플래티넘으로 되어 있죠. 컨셉 자체가 독특해서 제품 형태도 참 특이한데 지퍼를 올리면 전체가 한 줄이 되면서 팔찌로 변신하고 반대로 지퍼를 내리면 또 목걸이로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제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범한 지퍼를 럭셔리하게 재탄생시키는 것도 그렇고 컨셉을 살려 모양 변형까지 살린다니 이게 반클리프 앤 아펠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 아닐까요? 반클리프 앤 아펠에서는 여러 제품들에서 아주 귀여운 발레 무용수와 요정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1941년 루이 아펠이 발레를 관람하러 가서 아주 큰 감명을 느껴요. 그렇게 영감을 얻은 루이 아펠은 열정을 불태워 발레하는 무용수의 모습을 하이 주얼리로 만들었고 수많은 수집가들은 그 아름다운 자태에 사로잡혀버렸죠. 이것을 시작으로 반클리프 앤 아펠의 페미닌 피규어 아이콘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후 발레의 몸짓을 더 정밀히 묘사하고 의상의 질감 처리 같은 디테일 등에서 더 발전하며 이 아이콘은 브랜드의 손꼽히는 작품이 되었죠. 이때의 열정을 기리며 현재도 반클리프 앤 아펠에서는 전 세계의 수준 높은 공연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발레리나가 끝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클리프 앤 아펠은 요정 모양의 피규어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상상에서나 존재하던 요정을 하이엔드 주얼리로 만난다? 이거 상상만 해봤지 반클리프 앤 아펠이 아니면 어디서 만들 수 있겠어요? 반클리프 앤 아펠은 많은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매혹하기 위해 페어리 아이콘을 만들었었어요. 매혹적인 날개를 가진 화이트 골드 요정 피규어, 보기만 해도 설레지 않아요? 이 페어리 아이콘을 이용해 시계, 피규어 같은 제품을 만들며 브랜드 내에서 미친 존재감을 뿜어내는데 성공하죠. 결국 아름다운 발레리나와 페어리 둘 다 성공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화려한 주얼리 좋아하시나요? 물론 포멀한 룩에 포인트로 가져가는 액세서리가 취향인 분들도 있겠지만 작정하고 화려하게 큼직큼직한 터카이즈 카보숑으로 꾸민 컬렉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를르 데떼 컬렉션. 바다를 담은 듯한 푸른 보석으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 제품. 마치 사교 파티 같은 곳에서 착용한다면 바로 그날의 주인공은 여러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진짜 반클리프 앤 아펠 제품은 보면 볼수록 이게 진짜 사람의 손으로 세공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네요. 이 제품을 보면서 지중해의 바다가 떠오르는 건 저뿐일까요? 특히 이 컬렉션의 시 미스트 더카이즈 넥클리스는 무려 800시간 이상의 긴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800시간이면 이 목걸이 하나에 숙련된 장인이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반클리프 앤 아펠의 장인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거였군요. 지금까지 지중해와 영롱함을 한껏 담은 베를르 데떼였습니다. 그 종로에 있는 보석 가게들과 뭐 다를 게 뭐야? 명품이라는 이름값이야 뭐야?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역사와 세공 기술, 독자적인 특허 기술, 원석의 퀄리티도 다르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명품이 괜히 명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클리프 앤 아펠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